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어깨 궁금증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카르트 수술, 방카르트 수술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깨 탈구로 고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이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어깨가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방카르트 병변과 요 방카르트 병변을 복원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깨 탈구와 동반된 이 방카르트 병변 수술 후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해야 다시 또 재탈구가 되고 방카르트 병변 수술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카르트 수술 잘 되었다고 하이파이브 하지 마세요"인데요. 하이파이브라는 동작이 뭐 생각해 보시면 팔을 올려야 되고 또 약간 회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작이 가장 좀 주요하게 주의해야 할 동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유튜브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깨 탈구가 일어날 때 뭐 사실 저런 병변 없이도 탈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방카르트 병변이 아니라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든 아니면은 뼈가 골절이 돼서도 이제 탈구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스포츠 손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게 요런 방카르트 병변과 동반된 탈구입니다. 원래 관절이 좀 유연해서 탈구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어깨는 원래 저렇게 조그마한 소켓 위에 커다란 공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면으로 지금 MRI를 찍어서 보이는 사진인데, 요 앞에 있는 병변이 요게 이제 방카르트 병변입니다. 원래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게 관절 테두리에 둘러싸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앞쪽 아래쪽에 있는 우리 몸 기준으로 앞쪽 아래쪽에 있는 고 부위에 있는 이 관절 와순이 탈락이 됐을 때, 그때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뭐 방카르트란 뜻은 뭐 대단한 뜻은 아니고 예전에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의 성함입니다. 그분이 저게 이제 어깨 탈구랑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한 뒤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건데요. 그래서 요 방카르트 병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병변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펄테스 병변, 뭐 알프사 병변, 그것도 형태에 따라서 영상의학적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탈이 되면은 이제 보건술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접촉성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젊다든지 활동적이다든지 또 재탈구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든지 하면은 요 방카르트 병변을 원래 위치로 좀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관절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제가 수술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한번 모아 봤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수술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매듭을 그 룹을 통해 가지고 복원하기도 하고요. 이 복원할 때 이 병변 주변에 이 봉합 나사라는 걸 삽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쇠로 된 봉합 나사를 삽입해 가지고 거기에 달려 있는 실을 이용해서 이제 봉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런 쇠로 엑스레이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거 쇠가 또 혹시나 돌출돼서 문제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걱정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잘 안 쓰고요. 만약에 쓴다 하면은 요렇게 뼈에 녹는 이렇게 봉합 나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봉합 나사가 없이 그냥 실로만 이렇게 안착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봉합 나사를 사용합니다. 뭐 영어로는 앵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앵커와 다양한 수술 기술로 이제 방카르트 병변을 복원하는데요. 이렇게 이중 실로 좀 복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일성으로 한 번만 감아 가지고 이게 봉합하는 경우도 있고, 매듭을 지어서 봉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매듭 없이 이렇게 봉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두 개의 한 병변, 그러니까 한쪽 병변을 봉합하기 위해서 두 개의 봉합 나사를 요쪽과 저 뒤에 아래쪽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좀 안정성을 더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든지, 광범위한 그 와순, 관절 와순을 봉합을 해야 된다든지, 봉합해야 될 관절 와순 조직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개인별에 맞추어서 좀 선택해 가지고 봉합술을 하게 되면은 뭐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임상적으로 어떤 봉합 나사, 어떤 봉합 기술이 월등히 좋다 이런 건 없어 가지고요. 각각 그 환자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해서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봉합술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것은 금방이지만은 사실은 1 시간 내로 끝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긴 기간 동안에 6 개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관리와 재활과 이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번 요런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방카르트 수술 후 180 일의 여정. 수술은 뭐 1 시간 내로 끝나지만 180일 동안은 이제 환자분과 함께 같이 이 재활 를 기간을 같이 좀 대화해 가면서 겪어내야 되는데, 이 180 일이 지나야 비로소 그 수술 전, 예전에 이제 과거에 '정상적이다.'라고 느꼈던 그 시절처럼 제한 없이 운동들을 복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떤 운동을 좋아했고 어떤 운동을 앞으로도 이제 복귀할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는 게 6 개월, 즉 180 일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후에 운동 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서 이 각각 그 단계별로 필요한 주의할 점들과 필요한 재활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파이브 같이 조심해야 될 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제 6 주간은 보조기 착용기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도 강의했듯이 영어에서는 건슬링어, 그러니까 총잡이 보조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마치 이게 권총을 딱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총을 쏘는 포지션처럼 이렇게 자세를 잡기 때문에 이 울트라 스윙이라고 하는 요 보조기를 6 주간은 대부분 차게 됩니다. 뭐 6주 동안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그냥 꼼짝 않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첫 6 주가 가장 그 이 방카르트 병변을 복원했을 때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첫 2 주간이 가장 활발하고요. 뭐 그 염증 세포들과 뭐 우리 뭐 피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치유 물질들이 집합되는 그런 시기고, 그런 다음에 그 뼈하고 그 방카르트 병변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총 6 주간 가장 좀 흔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반드시 음주나 술, 담배 같은 거는 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런 보조기 착용을 꼭 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항상 요런 자세로 그 뭐 24 시간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수술하시게 되면은 배우시겠지만은 수술 후 가끔 풀고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잠깐 양치, 만약 오른쪽 팔을 수술했으면은 도저히 난 왼손으로 밥을 못 먹는다 하면은 잠깐 이렇게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정도로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풀고 조금 자유롭게 지내는 기간도 잠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었다고 해서 요런 식으로 '아 수술 잘 됐다. 하이파이브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동작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하이파이브라는 것은 이 외전, 외회전, 즉 우리 어깨가 외전, 팔을 벌린다는 뜻이고요. 내전은 이제 팔을 모은다는 뜻인데, 외전하고 그다음에 회전, 외회전, 밖으로 이제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내외전은 이제 안으로 돌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외전하고 외회전 시킨 요 자세, 영어로는
abduction, external rotation 해가지고 ABER 자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자세가 가장 그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게 아까 앞쪽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변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쪽으로 이제 그 우리 상완골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심해지는 자세가 바로 이런 ABER 자세, 외전 외회전 자세입니다. 뭐 방카르트 병변만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방카르트 병변이 중요한 게 그 병변 자체가 와순 자체가 안정성을 부여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대가 안착이 그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 지점에서 원래 제 기능을 한다 하면은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 외전 외회전이 되더라도 팔이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딱 받쳐주는데 만약에 방카르트 병변 그 와순이 이제 그 뼈 위치에서 탈락이 된다 하면은 틈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겨다 보니까 외전 외회전을 하면은 요쪽에서 이제 탈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깨 탈구를 경험하신 분들도 그냥 차렷 자세에서 어깨가 빠졌다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차렷하거나 아니면 데스크 잡을 해서 그렇게 탈구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은 오버헤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외전, 외회전이 돼야지만 어깨 탈구가 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방카르트 병변이 아래쪽, 앞쪽에 있기 때문에 외전, 외회전을 하면은 팔 뼈가 그쪽으로 가장 밀리게 되기 때문에 탈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해도 저렇게 외전, 외회전, 뭐 하이파이브 동작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고 6주 동안은 뭐 그런 동작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보조기를 좀 착용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특히 잘 때도 이렇게 착용한 채로 주무셔야 되는데 보조기 한 채로 그냥 벌러덩 두면은 이제 붓고 좀 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뒤쪽을 좀 받치고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앞쪽에 베개와 이불로 이렇게 받치고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보조기를 탈출하게 되겠죠. 6주 후부터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ROM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Range of Motion. ROM을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조기를 풀었다고 해서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 6주간 이제 팔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멀쩡한 어깨를 팔걸이 하고 있어도 굳어지는데 수술 후에 6주간 이렇게 고정한 상태로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강직된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각도를 좀 서서히 이제 회복을 시켜도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한 그 방카르트 병변은 그 시점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런 운동쯤이야 버틸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를 이때부터 서서히 회복시키게 됩니다. 전방 굴곡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올리는 이런 운동도 하게 될 것이고요. 외회전과 그 다음에 가끔은 내회전 이런 회전 운동도 서서히 좀 시작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아마 많은 경우 이런 도수치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동 범위를 좀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될 것인데요. 물론 이런 도수치료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집에서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각도가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인데 보통은 3개월까지는 쭉 이런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제 통증 없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 너무 이게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통증을 느낄 만큼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고요. 보조기를 풀었으니까 뭐 가벼운 식사라든지 세수라든지 머리 감기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뭐 칫솔질 뭐 등등 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그 방카르트 병변 복원해 놓은 그 지점이 완전히 다 아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러운 동작들을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다든지 가방을 드는
동작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한 2kg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냥 대충 페트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트병 이상의 무게는 절대 수술한 팔로 들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회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회전도 마찬가지고 내회전도 뭐 차 뒤에서 갑자기 뭐 물건을 꺼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회전 동작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나 뭐 재활 운동을 할 때 보통 통증이 있어야 얻는 게 있다. No pain, no gain라는 말을 쓰는데 요 단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거나 그 뭐 재활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신호가 오면은 딱 멈추고 좀 서서히 좀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요 단계는 뭐 방카르트 병변뿐만 아니라 어깨에 많은 수술을 그 수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3개월이 돼야 뼈도 그렇고 조직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안정기를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 그런 정적으로 이게 지금 단면으로 우리 어깨 관절을 이렇게 좀 그 단면으로 모식화한 그림인데요. 요 앞쪽이 요게 앞이고 요게 뒤인데 요 앞쪽에 있는 방카르트 병변을 우리가 복원했다 하면은 그 정적인 조직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게 됐겠지만은 요 주변에 이 앞과 뒤에 그 좀 더 동적으로 안정화시켜 주는 근력들은 이제 스스로 강화시켜 가지고 더 부담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그런 운동들이 이때부터 3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앞으로 뻗는 운동, 뒤로 뻗는 운동, 이 날개뼈 주변의 근력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그리고 요렇게 좀 신전 등의 이런 운동들을 종합적으로 이 밴드를 이용해서 밴드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뭐 지금 중량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거에 딱 특화된 기계를 우리가 찾아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요런 밴드 테라밴드라 그러죠. 요런 그 의료용 재활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때는 이제 어깨 회전근개와 견갑골 주변의 근력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는 이제 사실 근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점차 더 안정적으로 이제 관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깅하면서 덜렁덜렁 거리는 충격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돼 가지고 가벼운 조깅도 가능하고요. 물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영도 가능한데 단 중요한 거는 이제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온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평형 위주로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자유형이나 배영 등은 이제 손을 위로 아까 외회전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평형 위주로 하면서 그런 유산소 운동은 매우 권장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어깨의 기능을 조금 더 회복시키는 것을 권장드리게 되지요. 이때 주의할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스포츠는 컨택트 스포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접촉 스포츠죠. 상대방과 이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어깨가 어떤 식으로 뭐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촉 스포츠는 정말 이 우리 타임라인 이 여정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운동입니다. 농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요런 마일드한 컨택트 스포츠도 있지만은 요런 강한 컨택트 스포츠 격투기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뭐 복싱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들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프리 웨이트 그냥 어디에 지지가 안 돼 있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도 사실은 아직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뭐 이게 분명히 요 시기가 되면 이제 통증도 별로 없고 약간 자신감도 붙고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3개월과 6개월 사이에는 이런 자신감을 믿고 그리고 통증 없는 것을 믿고 격렬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면은 재탈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은 좀 금지하고 운동을 하다가 조금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냐라는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어깨선 뒤로 넘어가지 않아라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뜻은 말이 이해하기 쉽게 어깨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날개뼈가 이루는 그 각도 우리가 스캡션이라고 하는데 그 각도 뒤로는 가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만 안 한다 하면은 손 또는 팔꿈치가 그 스캡션 각도에서 더 뒤로만 안 간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외회전 동작도 조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가는 이게 이 스캡션에서 뒤로 갈 때도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선 뒤로 넘어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추천되지요. 이제 드디어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스포츠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운동으로 복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또 얼마나 잘 재활 프로그램을 따라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가동 범위와 근력이 우리가 사이벡스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쪽 수술 안 한 쪽과 수술한 쪽을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가동 범위는 이제 우리가 이학적 검사로 체크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근력들은 그런 사이벡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데 보통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90% 이상의 건축의 각도 또는 수술 전에 그런 근력과 가동 범위가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운동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단순한 이런 객관적인 그런 검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동작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요하는 그런 운동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기준을 좀 스트릭트하게 잡게 되는데 우리가 외회전과 내회전 요런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사이벡스 기계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내회전은 항상 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고 내회전 운동들이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좀 체크를 갑자기 아무나 붙들고 체크해 보면 항상 내회전 힘이 더 센데 사실은 외회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회전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외회전 힘이 66%에서 90% 이상은 돼야 특히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하게 되면 외회전 동작을 이제는 요하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회전, 내회전 요런 레이시오 비율을 따지는데 요게 66%에서 9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Y 밸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Y자 모양으로 무릎 수술하고 이제 하지 근력 하지의 그런 안정성과 속도를 평가할 때도 기능을 평가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상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 팔로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Y자 모양의 그런 블럭들을 움직여가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림은 없는지 그리고 건측 그리고 환측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팔을 다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CKC US 테스트라고 해서요. 요것도 유명한 검사인데 이제 팔굽혀펴기 플랭크 자세를 또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왔다 요거를 이제 몇 번을 터치를 할 수 있는지 15초 내에 그거를 좀 평가를 하는데 15초 내에 21번 21번 이상은 해야지 이제 운동 복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정성과 근력이 좀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테스트도 있고요. 샤프 테스트라고도 가끔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날개뼈가 그냥 벽에 딱 기댄 상태에서 주로 앉아서 하는데요. 한쪽 팔씩 던지고 양쪽에 그것도 대략 한 10% 내의 그런 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던졌을 때 이제 통증은 없는지 등등을 좀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투구 동작을 요하는 그 오버헤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IT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6개월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좀 더 빠르게는 4-5개월 때도 시작하게 됩니다. 뭐 단거리서부터 이제 장거리로 점차적으로 이제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되는데 6개월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불펜과 이제 경기에서도 던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태 강의한 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요. 6 주간은 고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동작이 요런 하이파이브 동작, 외전, 외회전 요런 동작이니까 그 동작이 결국엔 그 앞에 우리가 열심히 봉합해 놓은 그 방카르트 병변을 제일 스트레스를 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 주의해야 되겠고요. 보조기는 그 울트라 스윙이라는 그 보조기는 그냥 6 주간은 '내 친구다. 내 동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잘 때도 같이 유지하면 좋고요. 물론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럴 때는 살짝 좀 풀고 또 푼 상태에서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렇게 보조기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같이 좀 지내는 동반자다. 6 주간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3 개월부터는 근력 강화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예전에 그 좋아하시던 운동을 다 복귀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 흔들거리는 그런 그 스트레스에도 좀 버틸 수 있는 시기는 3 개월부터 그래서 가벼운 조깅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수영은 4-5개월부터 좀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투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개월 이상은 충분히 좋게 돼야 가능하고 컨택 스포츠 내가 격투기를 꼭 해야 됩니다. 주짓수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기치 못한 그런 자세와 그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은 정말 저 먼 미래로 미뤄두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는 게 9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풀 격투기, 레슬링, 복싱, 주짓수 요런 컨택트 스포츠는 9개월 후에 좀 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180일간 그 6개월 일반적인 운동은 근데 6개월 후에 보통은 가능하니까 이 180일간 요런 과정을 잘 지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지간한 활동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좋아하시던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셔도 또 재탈구 위험도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하이파이브 하셔도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한 분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싱 투님. 저는 어깨 수술 후 3주째부터 도수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아플 정도로 세게 꺾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지금 수술한 지 6개월 되었는데도 아직도 각도가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운동 시작했는데 왜 이러는 거죠? 정상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6주 차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간에 프로토콜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의지가 강하게 그리고 빨리 그냥 운동을 복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조기에 그렇게 열심히 도수 치료든 가동 범위를 좀 늘리는 그런 운동 치료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6주간은 사실 저렇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어도 그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조직이 열심히 치유되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들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추가적으로 또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은 이 염증 반응이 더 확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조직의 강도, 조직이 좀 치유되면서 나타나는 그 강직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조직이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게 재활도 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재활만 좀 빠르게 진행이 하려다 보면은 더 염증 반응을 유발해 가지고 오히려 염증 반응 유발해서 오히려 이제 좀 진행을 좀 더 느리게 만들 수가 있어 가지고 그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그 프로토콜대로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강직이 지금 아마 좀 남아 있다고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직된 거는 어떻게든 풀 수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게 재활을 꾸준히 좀 더 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주사 치료든 뭐 다른 염증을 완화시키는 물리 치료든 뭐 여러 가지를 복원을 하다 보면은 동반하다 보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정 안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관절경 수술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또 유리술 시행해 가지고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긴 하지만은 하여간 어떻게든 회복은 시킬 수 있고, 꾸준히 지금 뭐 큰 통증 없으시다면은 꾸준히 재활 치료를 쪼끔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지금 시기에는 추천드립니다. 굿모닝 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레트 수술한 후 12주가 되었는데요. 스트레칭할 때 당기고 딱딱하는 소리가 납니다. 운동 후에 약간 통증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안 좋은 사인일까요? 네. 관절에서 소리는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직된 거를 이제 서서히 풀고 12주가 되면은 이제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큰 통증 없이 딱딱 소리가 난다 하면은 원래 우리 관절이 좀 일정한 상태에서 좀 갑자기 좀 팽창을 하거나 늘어나려고 하면은 그 관절 내에 가스가 차면서 딱 소리 나기도 하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손가락도 이제 좀 두두둑 하는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좀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근력이 아직은 좀 약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충돌, 회전근개하고 이제 견봉하고 그 사이에 마찰로 인해서 덜그럭덜그럭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서서히 좀 대부분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운동 후에 약간 통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어 약간은 노 페인 노 게인이 좀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그 운동 후에 전혀 그 뭐 운동 전과 똑같은 느낌이면은 사실 열심히 안 하셨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통증도 운동을 하다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괜찮습니다.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괜찮은데, 갑자기 스파이크 치듯이 통증이 일어나면은 항상 좀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게 페이스를 낮추든지 아니면 운동을 잠시 쉰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통증이 이게 스파이크 치는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은 한번 다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예. 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이건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증상과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활을 만약에 집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좀 생활을 해야 된다,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통증이 뭐 운동하면서 느껴지는 건 괜찮은데요. 갑작스럽게 못 느꼈던 통증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죠. 통증도 우리가 운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순리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괜찮은데, 스파이크 치고 그냥 뭔가 좀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급성 통증은 조금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일단은 아마 비상약처럼 약을 좀 처방받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약을 우선은 좀 복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한 번씩 그렇게 재활 치료나 운동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약으로 조절되는 정도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야간 통증까지 좀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꼭 병원을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박지훈 님. 만약 수술 후에 의식적인 하이파이브 같은 건 아니지만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거나 기지개를 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수술 후 6 주간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주무실 때도 보조기를 반드시 좀 착용하셔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고런 이유 때문이다. 수술 전에도 이게 그런 뭐 기억날 만한 그런 외상 후에 탈구가 되고 빠지고 그런 어 경우도 있지만은 자다가 빠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게 딱 고런 잠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외회전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이게 주무시다가 이게 탈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고렇게 주무시면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잠버릇이 쪼끔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또 막상 이제 보조기 차고 주무시는 게 좀 습관화되면은 큰 문제 없이 위기 시기를 견뎌낼 수 있으니까, 예, 정말 마의 6 주입니다. 그 6 주만 잘 버텨내시면은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편해지는데, 마의 6주 동안 잘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무실 때도 보조기를 반드시 좀 차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기한 땅콩잼님. 방카르트 관절경 수술 받았고 재활을 하는데 통증도 안 없어지고 팔이 들리지도 않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 내원하니 유창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6개월간 지속되면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아마 조금 10대, 20대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도 일종의 좀 트라우마다 보니까 그런 방카르트 병변을 수술하기 위한 트라우마를 또 주다 보니까 이런저런 트라우마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관절이 너무 그런 강직성 관절낭염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질문하신 분은 좀 너무 조기에 재활을 시작해서 그런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유착성 관절낭염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보통은 40 대에서 50대 시기에 이제 수술하시는 경우 조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착성 관절낭염이 생겼다고 해서 뭐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 기준에 맞게 치료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6개월간 만약에 지속된다 하면은 뭐 이 병변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점검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거는 유착성 관절염 기준에 맞게끔 잘 관리받고 치료받으면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만약 수술 후 굿모닝님. 만약 수술 후 재탈구가 된다면 다시 관절경 수술이 아니라 대부분 절개 수술을 해야 하나요? 관절경 수술 후에 재탈구가 됐을 때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다쳤는지, 또 외상으로 다친 건지 아니면 뭐 특별히 외상 없이 그냥 뭐 일상생활하다가 탈구가 됐는지, 또 요번에는 그 추가 병변은 없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잘 수술하고 뭐 특별히 좀 문제될 만한 소인이 없는데 또 재탈구가 됐다. 그런 경우는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점은 조금 더 많은 조직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앞에 이제 방카르 병변이 있는 위치에 조직들을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고 더욱 안정성이 좀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혹시 이제 관절경으로 놓친 다른 부분들의 이상은 없는지 좀 체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개 수술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관절경 수술 후에 그걸 질문하시는 거구나. 이 방카르트 병변 복원술을 절개 수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관절경 수술로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실패했다. 그리고 또 재탈구가 또 여러 번 반복됐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골성 병변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성 병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날개뼈하고 이제 상완골, 거기 아까 조그만한 골프티 위에 골프공이 올라간 것처럼 돼 있는 구조물이라고 설명드렸듯이 이게 점차 좀 더 면적이 평형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지할 그런 공간이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날개뼈 쪽에 이제 관절와라는 부위를 더 넓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뼈가 어디선가 이제 뼈를 좀 떼서 그 면적을 좀 넓혀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바로 옆에 오구돌기라고 하는 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뼈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적을 넓히는 수술은 대부분 절개 수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관절경 수술 1차적으로 하고 재탈구됐을 때는 너무나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다음 수술을 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 대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이제 관절경으로 복원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고 가장 다 절개 수술로 가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첫 수술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이현수님, 안녕하세요. 습관성 탈구로 어깨 2번 빠졌는데 지금은 안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혹시 이후에도 수술 안 하고 방치하면 자연히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오른쪽 손잡이 왼쪽 팔인지 오른손잡이의 오른쪽 팔인지 뭐 등등 그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일단은 다시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유지하면은 문제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복원되고 다시 원래 위치에 재생이 된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흉터 조직이 그런 방카르트 원래 있던 그런 관절 와선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잘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그걸 보상하는 근육들이 좀 단련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조금 뻣뻣해지고 강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안정감이 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근시인 분들도 나이 들면서 이 노안이 되면서 조금 더 잘 보이는 시점이 생기듯이 그런 것처럼 이게 점차적으로 또 안정성이 부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지은님, 수술 받았다면 보통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거지요? 보조기 푼 후부터 가능합니다. 보조기 한 상태에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동작들이 대부분 다 제한이 되고 또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 갑자기 보조기 한 팔로 뭐 나도 모르고 무심코 물건을 들려고 하거나 탁 그냥 어디 치거나 하면은 굉장히 찡하게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근데 운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기치 못한 현상에 두 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것은 6주 후 보조기 푼 후 탈피한 후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좀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플로피디스크님, 수술하고 재활까지 마치고 나면 어깨 근육이 이전처럼 100% 돌아오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단계에서 수술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탈구가 되고 이제 다른 골성 병변 없이 방카르트 변병만 단독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힐삭스 병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팔이 한번 빠지고 들어올 때 이 관절화하고 이제 그 상완골이 부딪혀가지고 이 뼈가 푹 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힐삭스 병변이 크지 않고 경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 방카르트 병변만 있는 상태에서 그 수술을 하시게 되고 첫 수술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재활까지 충분히 그 순서와 그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프로토콜을 잘 따르신다 하면은 99.999% 돌아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절을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관절을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느낌은 살짝 그냥 좀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0.00001%는 뺐는데, 어쨌든 대부분 예전처럼은 다 거의 그냥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는 돌아온다는 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답하는 게 신났었네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는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